안녕하세요. 생존 노하우의 폴입니다. 네. 오늘은 좀 뜬금없을 수는 있지만 육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한테는 지금 11살이 된 아이가 있고요. 제가 딱 잘한 거가 별로 없어요. 되게 게으른 엄마고, 또 워킹맘이었고, 아이한테 무언가 되게 충분히 잘해줬나 생각하면은 뭐 남들처럼 뭐 거실에 테레비를 없앤다던가 책으로 가득 채워놓는다던가 아이한테 엄마가 뭐 책을 많이 보면서 아이한테 그런 좋은 습관을 들려준다던가 핸드폰을 못 보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전혀 하지 못하고 되게 몸도 많이 안 좋았고 회사 일도 너무 바빴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잘 육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엄마인데 제가 딱 잘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좀 되게 저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오늘 그 노하우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냐면요. 제가 되게 늦게 결혼을 했어요. 되게 늦게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애도 늦게 낳겠죠. 다행히 애가 많이 늦게 낳고 1년 정도 있다가 저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엄마들은 뭐 첫 번째 그러니까 첫째를 좀 키워봤다, 뭐 둘째 키워봤다 해서 아이가 뭐 2명이다, 3명이다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제가 모르는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아이가 1명인 엄마들은 모든 게 하루하루가 다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는 우리가 뭐 1살 때부터 제가 지금 50살, 49살이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쭉 성장해온 그런 시기가 있는데 보통 아이가 1살 때부터 거의 한 5, 6살까지 그 성장률은 우리가 보통 20대부터 한 50년, 한 30년가량의 그런 겪는 일을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때 어느 정도 다 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수시로 변해요. 성격도 변하고 그다음에 뭐 몸의 행동, 그런 발달 이런 것도 막 쑥쑥 자라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뭐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엄마 초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네. 그러면 이제 익숙해질만 하면 아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또 공부를 해서 또 배워야 되고 매일매일이 배우는 순간으로 계속 가다 보기 때문에 이게 좀 배운 다음에 좀 익숙해져서 이 아이랑 좀 이제 좀 좋아졌다. 이제 좀 지낼만 하다 싶으면 또 다음 단계.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마들은 이 모든 처음인 이 부분을 매일매일 겪어야 된다는 게 진짜 육아의 가장 힘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서 커피 한 잔만 할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늦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애를 낳은 사촌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은 동년배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뭐 회사에서도 제 친구도 좀 늦게 결혼해서 저랑 비슷한 때 애기를 낳았어요. 그럼 항상 듣는 얘기가 애기 잘 커? 뭐 이렇게 그냥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농랭이는 안 그러냐? 진짜 미쳐버리겠어. 너무 말을 안 들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야, 너 그래 너무 이쁘지 않냐? 이쁘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4살 때 그리고 아이가 7살 때 저희가 혹은 뭐 3살, 6살 그 아이마다 좀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 옛날에 진짜 입에 담으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있었던 거 아시죠? 미운 4살, 죽이고픈 7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정말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그런 나이대가 있어. 그게 4살, 7살이었어 옛날에. 요즘에는 뭐 3살 성장이 좀 빨라져서 좀 땡겨질 수도 있지만 뭐 저 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4살 때 한번 이제 특히 5살 때는 막 무르익어서 진짜 막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생긴 것도 딱 귀엽고 막 하는 짓도 가장 귀여웠다가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 1살 때랑 5살 때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아까 약간 쓴 약을 먹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 그랬더니 또 그 7살 때쯤 또 친척 오빠한테도 전화하고 뭐 친구들한테도 어때 뭐 잘 지내 뭐 이러면 야
너 애들하고 잘 지내냐? 나 진짜 얘랑 너무 사이가 안 좋고 너무 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또 이런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제 주변 사람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처음 그거를 딱 깨달은 게 아이가 4살 때였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말하는 것마다 뭐 싫어 뭐 계속 싫어 뭐 이러고 화가 나 있고 어쨌든 좀 왜 이러지? 또 감당 못할 정도로 애가 막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때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왜냐면 달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미운 4살,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을까? 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보통 중2병, 중3병 뭐 그런 얘기 되게 엄청 무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예요? 중2보다 무섭다는 그 갱년기. 네. 갱년기 때도 저도 지금 갱년기를 좀 겪고 있어서 가끔 저도 모르게 말을 쏘아붙일 좀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남편한테 좀 이렇게 쏘아붙일 때가 있어요. 저도 뭐 이게 그렇게까지 아닌데 내가 왜 좀 그렇지? 약간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중2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진짜 엄마가 진짜 다 모두 겪으셨을 거예요. 그때 너무 감성도 풍부했고 맨날 막 공부는 안 하고 막 맨날 시 쓰고 막 친구한테 편지 쓰고 뭐 라디오만 듣고 막 이랬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과일을 다 주고 뭐 열심히 해 뭐 이렇게 하고 딱 나가면 갑자기 온몸에서 화가 막 우우 올라가지고서 뭘 하나 던지지 않으면은 다음을 이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럼 뭘 던지냐? 다 깨질 거 뭐 이런 거 던지면 안 되는데 휴지 이런 거는 좀 약해. 사전. 제가 사전을 그렇게 던졌어요. 사전은 소리감이 타격감이 굉장히 세면서 절대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는 되게 묵직한 사전을 이렇게 던졌던 습관이 있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면 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피를 제가 감당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지금 잘못한 게 뭐죠? 문 열고 들어와서 과일 주면서 토닥인 거. 그게 바로 호르몬의 그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무섭다는 호르몬의 변화. 저는 그때 남들이 말하는 중2병 하지만 바로 호르몬의 변화를 겪고 있었던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별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그리고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맨날 방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문 좀 열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을 잠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문은 왜 이렇게 잠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시가 있었죠. 생각했어요. 아 맞아. 나도 모르게 속에서 끓는 화를 참지 못하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생각에 잣대를 대면서 그게 옳다고 하는 그런 거에 못 견디고 막 이러던 시절들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아이도 그런 뭐 갱년기라는 말이 있고 사춘기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 애기들 그 미운 4살이라는 그 7살이라는 나이 때는 뭔가 붙여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의 입장에서 미운 4살 뭐 죽이고 싶은 7살 이런 말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 호르몬이다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 애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때 성장기 때 나오는 뭔가 호르몬 자기 생각을 조금 더 주장하고 싶을 때 호르몬. 근데 7살은 좀 그런데요. 4살은 아닌 게 제가 4살 때 어떻게 해봤냐면 그냥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주고 얘 행동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지 했더니 되게 안 놀아준 것 같아요. 힘드니까 뭐 해? 야 그냥 애기야 그냥 뭐 저기서 하고 뭐하고 놀아. 엄마가 봐줄게 뭐 이렇게 하고 이 에어컨 물 빠지는 소리예요. 네.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피곤하고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의 피로도가 엄청 쌓였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랑 막 같이 놀아주고 긍정적인 고개 끄덕임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좀 봤는데 이제 그때
때 만약에 아이가, 저도 뭐 네이버도 찾아봐 했더니 아이가 물건을 자꾸 던진다, 뭘 어떻게 뭐 한다, 그럴 때는 엄마의 뭔가 사랑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글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막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던져도 혼내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고 그 아닌 시간에 더 엄청 잘해주고 이뻐해주고, 우리 아기 뭐 그랬어, 뭐 아기가 이거 던지고 싶어서 던지는 게 아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더니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어. 근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아이가 원래대로 돌아왔어. 원래 착하고 이쁜 애기로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7살 때, 그때는 조금 더 애가 컸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 화를 냅니다. 아주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아이가 지금 감히 조그만 게 진짜 엄마한테 저렇게 무섭게 눈을 뜨고 소리를 질러 막 할 정도로 아이가 약간 큰 반항을 해요. 정말 당황스럽죠. 그러면은 진짜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냥 막 소리 질러서 막 엄청 혼내보고 막 계속, 근데 그게 계속 부딪히는, 끝도 없이. 엄마는 엄청 혼내고 막 벌 세우고 뭐 하고, 애기는 계속 삐지고 계속 자기가 맞다고 하고, 이게 계속 트러블이 나니까 너무 집안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약간 그런 시기가 또 7살 때쯤. 그때는 또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또 얘가 저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그만 게 진짜. 그러면서 한참 귀여웠는데 갑자기 반항을 하면 또 엄마 부모님 당황해요. 그래서 또 생각했죠.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먹혔던 거니까 한번 또 해볼까? 그래서 대화를 한번, 아가 일로 와서 엄마랑 이제 대화를 좀 해보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시무룩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돈은 좀 많은데 엄마 혼내려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삐죽삐죽 대면서 뭐 수줍기도 하고 자기가 화낸 것도 민망하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랬어요. 너 그렇게 막 화내고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 왜 그러는지 너도 모르겠지?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약간 끄덕여요. 그냥 막 화가 나고, 너도 이제 생각이 많이 생겼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싫지. 고개를 또 끄덕여요. 자기 생각이, 저는 그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완전히 100% 성장했구나, 나는 어른이다, 이런 강력한, 무슨 이렇게 신내림 받듯이 난 어른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때가 기억나요. 그게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물에 대한 모든 판단력을 나는 완벽한 게 통제할 수 있고, 나는 틀리지 않아, 난 이제 어른이야. 근데 이 아이는 7살이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아이의 생각에 잣대가 생기는 게 아마 7살인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있고, 친구들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뭐 유튜브나 텔레비전에서 본 것도 있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합되면서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는 게 제가 볼 때는 7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겪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한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이런 소리가 되게 듣기 싫은 것 같아. 뭐 엄마가 너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해볼게. 근데 엄마한테 시간을 얼마나 줄래? 그랬더니 아이가 우리 뭐 한 달, 2달 해볼까? 그럼 엄마가 그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낼게. 네가 무슨 잘못을 해도 화를 안 내고 엄마는 참고 기다릴 거야. 네가 혹시 그 전에 괜찮아지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아이가 그렇게 서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어떻게 바로 좋아지겠어요. 막 화나는 일이 막 여기까지 쳐올라오고 막 이 아이를 막 혼내주고 싶은데, 맞다, 화 안 내기로 했지? 잘했어, 최고야, 그치? 그래 그렇게 해. 막 어지르고 뭐 엄마한테 막 화를 냈어. 참아야지, 그치? 막 이러면서 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항상 웃어주고 참아주고, 한 보름 정도 했나? 원래 2달 정도 하기로 했잖아요.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좀 감동스러운 순간이었는데 그럴 줄 몰랐거든요. 엄마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 이제 화 안 나고 엄마가 노력하는 걸 엄마 이제 그만 노력해도 될 것 같아. 나 옛날처럼 화가 안 나고 엄마 좋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 감동의 쓰나미. 되게 그래서 바로 그런 트러블이나 뭐 시끄러운 소리 없이 해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7살이 지나면 좀 자주 와요.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이한테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아이도 또 반응하게 되고 그런 시기가 자주 오는데 그때마다 약간 그런 대화의 시간을 좀 가지면 처음에는 보름 걸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줄고 그런 시간이 아예 없어지면서 대화로도 해결되고 아이는 엄마가 자신한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런 시간을 가져준다는 거에 되게 서로 그런 거 어리니까 모를 것 같잖아요. 다 알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조금 되게 성숙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지냈고 되게 그 남들이 좀 겪는 4살, 7살 때 좀 오랜 방황과 그런 막 힘든 이런 시기가 아주 빨리 좀 순조롭게 넘겼다. 뭐 성인이던 아이들이던 그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를 좀 해준다면 좀 더 관계가 그게 에어른 할 것 없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노하우를 조금 전수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너무 소중한 시간들인데 그 시간들을 그렇게 싸우면서 보내는 건 너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잘 못 견디고 그렇게 아이가 짜증을 내면 그게 부부싸움으로 이어져서 부부싸움이 심해지면 아이는 더 안 좋아지고 아이가 안 좋아지면 또 싸움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이러다가 병원까지 가서 상담받는 경우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한번 권해드립니다. 혹시 아직 아기가 어리시거나 혹시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그리고 그런 저한테도 이제 앞으로 밀려올 그 무서운 사춘기 중2병이 얼마 안 있으면 오잖아요. 저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제 갱년기가 이길지 그 아이의 중2병이 이길지 한번 제대로 붙어보거나 잘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생존 노하우는 육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